1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력하에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 중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선생님 잘 따라 한번 와 보세요. 여러분,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요렇게나 아래로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옆으로 수평으로만 던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던진 거. 이런 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걸 올해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5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이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죠. 얘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색깔펜 한번 2개 준비를 해보실래요? 색깔펜을 하나 꺼내가지고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공을 찍어놨죠. 사진을 찍어놨죠.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얘가 이제 운동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빨간색 화살표로. 이게 뭐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다. 이 빨간 색깔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물체는 지금 지구의 중력하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은 중력만 받게 되죠. 내 손을 떠났으면은 더 이상 내가 주는 힘은 작용할 수가 없고, 내 손 떠난 순간부터는 지구의 중력만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화살표 길이 똑같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이 방향으로 마지막까지 중력이 작용한다. 이게 바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인데, 이 힘이 바로 중력이다. 힘의 방향.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중력이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나 운동 방향이 일치했는데, 이번에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밑에 1번 한번 봅시다. 별표 해봐. 일단 공기저항은 무시를 할 거예요.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은 여러분이 2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요 2가지로 나눠서 물체 운동을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연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위아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 방향이라고 할까? 수직. 요거 Y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평 방향은 X축 방향, 연직 방향은 Y축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요 가로 있죠, 가로로 가는 방향. 이 방향으로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요거 물체 있잖아요. 물체를 지금 만약에 1초 간격으로 사진 찍었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간 거리는 일정하죠. 간격 보세요. 이 수평 방향으로는 간격이 일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일정하죠. 그런데 연직 방향으로는, 즉 위아래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죠. 어떤 힘이 작용하냐?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처럼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F는 ma라고 이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값은 이제 이 식에 따른다.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힘에다가 0을 넣으시면은 m 곱하기 a니까 가속도도 0이 되죠. 가속도도 0이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지금 가속도가 0이고 속력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직 방향으로는 영직 방향, Y축 방향으로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질량에다가 아까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중력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근데 요 식은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F는 MA. 랩으로 한번 해볼까요? F는 MA, F는 MA.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게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66쪽 한번 봅시다. 상일고 학생 여러분, 우리 이제 부교재 66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66쪽은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운동, 이렇게 분필이라고 했을 때 분필을 이렇게 손을 그냥 자연스럽게 놔서 공기 저항 없이 낙하할 때 그때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운동이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이 물체 운동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수학이라고, 수학까지도 그렇고 간단한 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줄에 별표 해주시고요. 자유낙하한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요 세 구슬을 몇 초 간격으로 촬영을 한 거냐면은 0.1초 간격으로 촬영을 했답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눈금 한 칸은 10cm다. 눈금 한 칸은 10cm다. 이것도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먼저 우리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필기가 되어 있네요. 선생님 사실은 좀 전에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찍는 거여가지고 여기 필기가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A라고 하는 건 자유낙하하는 거, B라고 하는 거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A나 B나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 봤을 때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어보시면은 A나 B나 동시에 같은 길이만큼 낙하하고 동시에 도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B라고 하는 건 수평으로도 운동을 하죠. 등속도로 같은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써봅시다. A와 B는 동시에 도달한다. A와 B는 중요한 거는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쇠구슬 A의 운동, B의 운동이 있는데 쇠구슬 A에다가 네모해 주시고 쇠구슬 B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A부터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우리 1학년 친구들 A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자유낙하 하는 거죠. 얘를 시간 간격을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찍었대요. 그럼 첫 번째 구간 봅시다. 첫 번째 구간은 A의 경우는 여기죠, 여기. 우리 눈금 몇 칸이에요? 약 한 칸은 안 되고 반 칸 같죠. 반 칸이면은 한 칸이 10cm니까 반 칸이면 5cm겠죠. 이걸 미터로 바꿔주세요. 미터. 그러면 0.05m가 되죠. 두 번째 구간, 우리 1학년 친구들. 두 번째 구간은 여기죠. 몇 칸이에요? 1.5칸이죠. 1.5칸이면 15cm니까 미터로 고치면 0.15m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세 번째 구간. 여기죠, 여기. 여기 세 번째 구간은 몇 칸이에요? 얘는 2.5칸이니까 미터로 고치면은 0.25m. 그 다음은 3칸 반이니까 35cm고 미터로 고치면은 0.35m. 그 다음은 0.45m가 되죠.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A 이제 마지막. A 세 곳을 A 마지막이야. 구간의 평균 속도 한번 구해보래요. 속도라고 하는 건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죠. 빠르게 나타내는 것 중에 속력도 있고 속도도 있는데 속력은 단순히 이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냐를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방향까지 생각해서 변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그것까지 생각한 그걸 생각해야지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그 경우에는 그냥 거리라고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여기 한번 구해봅시다. 시간은 0.1초고 거리는 0.05m죠. 이거 간단하게 해봐요. 0.5m/s가 되죠. 두 번째 구간에서도 시간은 0.1초고 이때 이동한 거리가 0.15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1.5m/s죠. 얘는 2.5m/s, 3.5m/s, 4.5m/s죠. 그래서 A의 운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점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다음에 쇄구슬 B 한번 볼게요. 쇄구슬 B. 쇄구슬 B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직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야. 0.4에서 0.5,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안 해도 되겠다. 맨 끝에 거는 지워버리고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직 방향이랑 수평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 Y축 방향이랑 X축 방향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직 방향 한번 볼게요. 구간거리. 연직 방향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 얼마만큼 이동했냐. B,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죠. 이게 첫 번째 구간이죠. 두 번째 구간, 지금 세로 방향, Y축 방향, 연직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 요만큼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구간 요만큼, 네 번째 구간 요만큼, 다섯 번째 구간 요만큼. 이렇게 하고 보니까 A나 B나 연직 방향으로는 이동한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0.05, 0.15, 0.25, 0.35, 0.45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평균 속도도 똑같이 나오겠죠. 시간 간격 0.1초로 똑같고 구간 거리도 똑같기 때문에 속도는 그대로 0.5, 다음에 1.5, 2.5, 3.5, 4.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 하나 하니까 얘는 껌이죠. 금방 하죠. 다음에 수평 방향 한번 볼게요. 수평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몇 칸씩 이동했는지 한번 여러분 봅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 눈금을 잘 보시면은 선생님은 칸이 부족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좁게 그렸는데 여러분이 수평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요 가로 길이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칸이 좁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 그림상 조금 그런데 실제로 간격은 똑같다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격을 보시면은 여기에 너무 좀 차이가 나네요. 조금 차이가 나서 얘를 B를 여기다가 써줍시다. B를 여기다가 써줍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평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계속 일정하게 얘가 수평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칸 한번 세보세요. 수평으로 얼마만큼 갔나.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수평으로 보시면 계속 2.5칸씩 가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칸을 세보시면은 2.5칸이니까 25cm죠. 25cm. 25cm를 여러분이 미터로 바꿔보시면은 0.25m다. 0.25m. 어느 구간이나 0.25m만큼 공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0.25m. 여기 좀 마음에 걸리네요. 약간 지저분해 보여서. 아무튼 우리 1학년 친구들 이거 보실 수 있죠? 보실 수 있죠? A. 마음에 안 든다. 하나, 둘. 이렇게 좀 낫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수평 방향으로 지금 일정하게 이동한 걸 아실 수가 있죠. 요 간격이 다 똑같잖아요. 요 간격이 여러분 부교재 보시면은 요 간격이 다 일정한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간 거리는 0.25m고 구간 평균 속도를 구해보래요. 아까 속도는 시간분의 원래 변인데 여기서는 직선 방향으로 방향이 안 바뀌고 계속 일정하게 이동을 하니까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시면 되죠. 시간 0.1분의 거리 0.25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2.5m/s죠. 얘도 2.5m/s, 2.5m/s. 이렇게 보니까 속도가 2.5로 바뀌지가 않죠. 속도가. 그래서 얘는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 얘는 속도가 일정한다. 등속 운동인데 직선 방향으로 가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서 나타냈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자. 다 했어. 거기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거기 그래프 부분은 여기다가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나와 있고 칸이 조금 부족하네. 아이고, 어디 했을까? 여기 오른쪽이 낫나? 오른쪽이 낫나요? 여기 한번 봅시다. 밑에 표에다가 써주세요. A라고 하는 건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고요. B라고 하는 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크게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먼저 자유낙하하는 운동, 요 A부터 한번 봅시다.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죠.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그래서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 B 한번 볼게요. B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없음. 내가 손을 이렇게 던졌으면은 내 손을 떠났으면은 더 이상 수평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고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바뀌지 않고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수평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분석해 보면 얘랑 똑같죠.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작용하는 힘은 중력,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일 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랑 이제 자연학하는 물체 운동을 비교했는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할 게 많았죠. 근데 이거 하나 쓰고 나니까 밑에 거는 금방 됐죠?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67쪽에 글자 3개만 쓰고 오늘 마치면 되겠어요. 67쪽에 글자 3개에 67쪽에 글자 3개. 우리 1학년 친구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했는데 머릿속으로 그냥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여러분 뉴턴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있는데 달이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달은 지구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달이 떨어지지 않는 걸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은 지구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지구 그림이 이렇게 있고 내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다. 내가 공을 수평으로 던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요만큼 가서 떨어지겠죠. 처음에는. 근데 조금 더 세게 던지면은 요만큼 가겠죠. 다음에 아주 빠르게 던지게 되면은 얘는 이제 낙하하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공기 저항은 다 무시를 한 겁니다. 빠르게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 수 있는 것처럼 달도 빠르게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운동하는 물체들은 바깥쪽으로 관성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당기는 그 중력이랑 바깥으로 향하려고 하는 관성력, 옛날엔 원심력이라고 불렸는데 아무튼 이 관성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원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적당히 빠르게 되면은 안쪽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험도 끝났는데 온라인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교실에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